이번 영상은 통합과학 첫 번째 대단원인 물질과 규칙성, 두 번째 중단원인 자연의 구성 물질에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내용이 반복되게 만들어 듣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학습 목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기본적인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용어 정리. 용어 1.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이는 수능에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기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기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암모니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미노기는 암모니아의 하나의 수소가 알킬기로 대체된 형태입니다. 카복식이는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능기입니다. 이는 카르복실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식이가 동일한 탄소 원자에 결합하여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아미노산은 수소이온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복식이가 양성자 또는 음성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작용하며 이들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단백질의 체인을 형성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기와 카복식이 사이의 화학결합을 의미합니다.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단백질을 형성할 때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이는 단백질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아미노산은 인간의 생리적인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합성, 조절, 신호 전달, 항체 생성처럼 다양한 생명 활동에 참여합니다. 수능에서는 아미노산과 관련된 개념과 아미노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출제됩니다. 용어 2.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된 분자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기와 카복식이 사이의 화학결합을 의미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카복식이의 탄소 원자와 아미노기의 질소 원자 사이에서 탄소질소 이중결합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결합은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길이와 순서로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생성된 연결된 아미노산들을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면 디펩타이드, 세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트리펩타이드, 그리고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형성된 펩타이드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이는 단백질의 기능과 세포 내에서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펩타이드는 호르몬, 엔케팔린, 베타엔도르핀 등의 생리적인 활성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펩타이드의 개념과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특히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생물학적 역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펩타이드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탄소 화합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단백질, 핵산 등은 같거나 비슷한 구성 단위가 결합하여 연결된 긴 가닥으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탄소 화합물에서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를 단위체라고 하며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된 고분자 물질입니다. 새의 깃털, 동물의 뿔과 근육, 거미줄 등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효소와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 등의 주성분입니다.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크고 복잡한 물질로서 단백질은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배열되어 결합함으로써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은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데 이와 같은 아미노산 사이의 공유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여러 개가 길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폴리펩타이드의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혀서 고유의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배열로 결정됩니다. 단백질의 단위체.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생물이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입니다. 각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같지만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작용기가 결합합니다. 단백질의 구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며 폴리펩타이드가 복잡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와 형성 원리. 단백질은 세 가지 수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선형 배열을 나타냅니다. 즉,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연결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과 특성이 결정됩니다.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아미노산 사슬의 공간적인 배열을 나타냅니다. 이는 아미노산들 간의 수소결합과 폴라리티, 그리고 치환기의 위치 등으로 형성됩니다. 2차 구조에는 알파나선과 베타시트가 주로 포함됩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는 2차 구조가 고차원으로 접힌 모습을 나타냅니다. 단백질은 복잡한 공간 구조를 형성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여합니다. 3차 구조는 수많은 상호작용과 히드로포비한 상태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미노산 사슬 간의 수소결합, 하이드로포비한 상호작용, 디설파이드 결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4차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4차 구조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구조로 여러 개의 단백질 서브 유닛이 결합하여 복잡한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 형성에는 수많은 상호작용이 관여합니다. 수소결합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 사슬 간의 수소결합은 단백질을 접는 것으로 알려진 고차 구조인 2차, 3차, 4차 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수소결합은 아미노산 사슬 간의 수소와 수소를 받는 기능성 그룹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하 상호작용을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하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전하 상호작용은 서로 반대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단백질을 접는 데 기여합니다. BUSY, BUS, USB와 같이 알파벳의 수와 종류, 배열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것처럼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수와 종류,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와 입체 구조가 결정됩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기능과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체 구조의 변형이나 오차가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이나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구조의 이해는 약물 설계, 질병 연구, 생물학적 기능의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막 등과 같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체내의 대사 작용을 조절하고 그 외에도 항체, 헤모글로빈과 같은 특수한 단백질들이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단백질은 온도 변화나 pH 변화에 악하여 입체 구조가 쉽게 변하는데요. 이처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는 현상을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합니다. 변성이 일어나면 단백질은 기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핵산. 용어 정리? 용어 1. 핵산. 핵산은 DNA와 RNA를 포함한 유전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전 물질은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핵산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자입니다. DNA는 디옥시리보핵산의 약자로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DNA는 두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염기들은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유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DNA는 유전자와 염색체에 존재하여 생물체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RNA는 리보핵산의 약자로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되며 DNA와는 달리 타이민 대신 우라실이 사용됩니다. RNA는 전사 과정을 통해 DNA에서 유전 정보조 RNA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단백질 합성에 참여합니다. DNA와 RNA는 염기서열에 의해 구별되며 이 염기서열이 단백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여 생물체의 기능과 특성을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핵산의 이해는 생명과학, 유전학, 질병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산의 구조를 살펴보죠. DNA와 RNA는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핵산은 염기와 인산, 그리고 당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우라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염기들이 특정한 순서로 연결되어 염기서열을 형성합니다. 인산은 염기와 결합하여 염기의 연결을 안정화하고 당분자와 결합하여 핵산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보겠습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는 염기서열이 서로 상보적으로 맞물려 엮여 있는 형태입니다. 염기서열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합니다. 아데닌과 타이민은 서로 두 개의 수소 결합으로,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세 개의 수소 결합으로 결합합니다. 이중나선 구조는 DNA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유전 정보의 복제와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RNA의 단일나선 구조를 보겠습니다. RNA는 일반적으로 단일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염기서열이 동일한 RNA 체인 내에서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NA는 DNA로부터 복사되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메신저 RN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핵산은 생명의 기본 단위로서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단백질 합성 등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핵산의 이해는 유전학, 생물학, 질병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핵산 연구는 생명의 기원과 진화, 유전적 질환의 발생과 치료 등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용어 2.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염기, 인산, 당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DNA와 RNA의 염기서열을 형성하는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부분과 당분자 부분이 서로 다른데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우라실과 같은 질소를 포함한 유기 화합물입니다. 인산은 염기와 결합하여 핵산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산은 단일 인산기 또는 이중 인산기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핵산의 연결을 안정화하고 염기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당분자는 염기와 인산 사이에 위치한 구조로서 DNA에서는 디옥시리보스, RNA에서는 리보스입니다. 당분자는 핵산의 골격을 형성하고 염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염기서열을 형성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에서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단백질 합성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염기서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가 생성되며 이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결정합니다. 수능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염기서열, 핵산의 구조와 기능, 유전 정보의 전달 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개념을 잘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산이란 이름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고 산성을 띄었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단어로 표기하면 뉴클리어 엑시드예요. DNA와 RNA의 NA가
모두 헥산이라는 단어의 약자인 거죠.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의 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와 같은 물질을 헥산이라고 하고요. 헥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DNA와 RNA가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각각 하나씩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으며 RNA에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하여 긴 가닥을 형성하는데요. 이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이고 R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핵산은 생명체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며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세포 안 정보의 흐름은 생명 시스템 단원에서 배우게 되니 참고하세요. DNA에서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배열된 순서는 유전 정보가 됩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는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DNA를 가지고 있으며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순서가 달라 생물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핵산의 입체 구조 형성 원리.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짝을 이루어 결합한 다음 나선형으로 꼬여 이중나선 구조를 만듭니다.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짝을 이룹니다. 이와 같은 결합 방식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죠. DNA 이중나선은 염기쌍 결합에 의해 안정화됩니다. DNA는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으로 이루어진 염기쌍으로 결합합니다. 이러한 염기쌍 결합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아데닌과 타이민은 두 개의 수소 결합으로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세 개의 수소 결합으로 결합합니다. DNA는 나선 방향을 갖고 있죠. DNA 이중나선은 오른손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선이 오른손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이중나선의 한 측면은 5' 방향에서 3' 방향으로, 다른 측면은 3' 방향에서 5' 방향으로 나열됩니다. DNA의 염기 서열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NA는 특정한 염기 서열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서열은 유전 정보를 코딩합니다. RNA는 DNA에서 염기 서열을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NA는 다양한 구조 변형을 통해 기능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A의 특정 영역에는 전사인자가 결합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DNA의 휘어짐이나 굽힘 같은 변형도 단백질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핵산의 기능, DNA와 RNA의 기능을 비교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죠.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고 주로 핵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합성된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물질의 합성과 분해 같은 여러 생명 현상을 조절하며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DNA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핵과 세포질에 분포합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 작용합니다. 메신저 RNA는 DNA에서 전사되어 나온 염기 서열을 담고 있는 RNA 분자입니다. 메신저 RNA는 세포의 액에서 시스테인 이후에 일어나는 전사 과정을 통해 합성됩니다. 여기서 시스테인이란 아미노산 중 하나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메신저 R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정보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코딩합니다. 메신저 RNA는 세포의 액에서
세포질로 이동하여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에 참여합니다. 리보소말 RNA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에 참여하는 RNA 분자입니다. 리보소말 RNA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리보솜 구조를 형성하고 이 리보솜에서 메신저 RNA의 염기 서열을 읽어가며 단백질의 합성을 진행합니다. 리보소말 RNA는 세포에서 가장 풍부한 RNA 종류로 단백질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송 RNA는 메신저 RNA와 특정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송 RNA는 특정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부위와 메신저 RNA의 코돈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돈이란 메신저 RNA에서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데 사용되는 3개의 연속된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보호입니다. 이를 통해 전송 RNA는 메신저 RNA의 염기 서열과 아미노산을 연결시켜 단백질의 합성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메신저 RNA, 리보소말 RNA, 그리고 전송 RNA는 RNA의 주요 종류 중 일부입니다. 각각의 종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무리. 단원의 핵심.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백질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며 폴리펩타이드는 다양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됩니다. 폴리라는 말이 붙으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DNA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형성하며 2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꼬여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듭니다. 신소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복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있어요. 저희를 이용하세요.